지나온 시간도 기억하고 앞으로 살아갈 시간도 기억하세요. 미래를 그리는 것 역시 기억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살아보지도 않은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뇌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과거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미래도 기억한다고요. 미래를 기억한다는 건 미래를 꿈꾼다는 뜻인데요. 5년 후 혹은 10년 후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하다 보면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사람이 참 묘해서 반복해서 생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꿈을 이루기 위한 방법을 찾게 되고 노력하게 되거든요. 오늘을 열심히 살되 내일도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기억한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기억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했던 행복한 시간들이나 과거의 도전 같은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 남아있게 되잖아요. 지나가버린 시간이 추억이나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 다가오지 않은 시간은 꿈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남아있는데요. 기억의 힘을 무시할 수 없는 것처럼 꿈의 힘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면요,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요. 행동이 달라지면 생활이 달라지고, 생활이 달라지면 결국은 미래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때때로 과거의 추억을 소환하면서 행복해하는 것처럼 미래의 꿈을 펼쳐놓고 나아갈 방향도 점검해야겠습니다. 오늘 9월 6일 수요일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낭만파 음악치료사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출석 체크 간단히 먼저 하고 잠시 후에 교수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연희님께서 아무튼 오늘은 교수님 오시는 날 아트송디님 사랑합니다 해주셨고요. 오보쟁이님께서 안녕하세요 송디님 쏭아, 창원에서 아트 출석합니다. 저는 저녁으로 밥 반찬으로 불고기를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송디님도 불고기 한 입 드실래요 해주셨어요. 신기하네요. 저도 오늘 비슷한 걸 먹었어요. 오늘 저는 고추장 불고기를 먹었답니다. 맛있게 먹고 라디오 왔는데요. 맛있게 드시면서 아트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두님께서 안녕하세요. 송디는 더운 하루 어떻게 지냈죠? 해주셨어요. 저는 오늘 무척 바쁘게 지냈답니다. 지내고 밥 빨리 먹고 열심히 우리 찌님들 만나러 달려왔어요. 더운지도 모르게 하루가 지나갔답니다. 갱산도 머신마님께서 송디 안녕하세요. 오늘도 출첵이요 하고 출석 체크 해주셨고요. 장한 작가님도 오셨어요. 시작했다 시작하고 씩씩하게 외쳐주셨어요. 송요찬님께서 안녕하세요. 송디 청취자 송요찬입니다. 아까 너튜브 라이브 방송 잘 봤는데요. 이마에서 10배 정도 빛이 나는 광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송디 앞으로도 건강 잘 챙기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앞으로도 영원한 팬입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내일 아무튼 승승장구 트롯 다람쥐 강혜연 씨가 오시는 날이네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아까 사실은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밥을 먹고 제가 차에서 대기를 하는 중간에 오늘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하면서 살짝 땀이 났는데 그걸 이제 광으로도 예쁘게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허클베리피님께서도 저도 아무튼 트로트 본방사수 시작합니다. 저도 송디님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응원할게요 해주셨어요. 네, 아트 많이 사랑해주세요. 동자승 경력자님께서 러블리 스윗 송민경 너무 좋아 해주셨어요. 저도 우리 찌님들 너무 좋아. 아니 오늘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어서 저희 스윗한 모습을 못 보여드려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어플로 문자로 많이 참여해주세요. 아즈랑이 꽃님께서도 오셨어요. 송디 안녕하세요. 밤되니 선선하니 좋네요. 힘들고 지친 9월 언제쯤 행복이 찾아올까요? 해주셨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길래 힘들고 지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은
행복은 금방 찾아올 겁니다.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게 또 행복이라고 하잖아요. 행복한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별거 아닌 또 소소한 행복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저 송디와 아트도 응원하겠습니다. 마리오 델 모나코님께서도 광나는 여자라고 웃어주시면서 출석 체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28 청춘에서 108 청춘까지 모두 함께 즐기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좋은 음악이 있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이 있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평일 저녁밤 9시에 찾아갑니다. 찐이님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들려주시고요. 오늘은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날이니까요. 노래 감상 많이 해주세요. 샵 2842번으로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세요. 기다릴게요. 오늘은 서울문화예술대학교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 태클을 걸지마 내 인생의 노 태클 준비합니다. 우리 가요에 얽힌 뒷얘기도 들어보고요. 토닥토닥 쓰담쓰담 음악 치유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문자 샵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탁월한 선곡으로 울적하고 심란한 마음 위로해 드릴 겁니다.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마. 인생 쉽지 않습니다. 태클을 거는 사람들, 태클을 거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살아야죠. 맞춤 노래 처방으로 10년 묵은 채증을 싹 날려드리는 내 인생의 노테크. 낭만파 음악치료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교수님, 네. 가을이구나 싶었는데 또 어제 더워졌죠? 그제 왜 네. 이렇게 더워요? 이게 덥다가 뭐 시원하다가 그게 또 우리나라 날씨죠. 뭐. 아니 가을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가을하고 봄은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아 너무 속상해요. 진짜. 아니 늘 그렇듯이 진짜 환절기에 이렇게 변덕이 항상 심한 것 같은데 교수님도 가을 좋아하시잖아요. 아니요? 아니에요? 다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하긴 교수님께서는 너무 긍정적이신 분이라.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 네. 그냥 뭐 여름엔 여름대로 또 봄은 봄대로 뭐 다 네. 좋죠. 뭐. 아 예. 그러시구나. 0117님께서 오늘 김소희님 108가요에서 송디님 큰 거 온다 노래 나왔는데 기분 좋았어요 해주셨어요. 영광입니다. 허클베리피님께서 오동식 교수님 오늘도 재밌는 음악 이야기 미리 감사드려요 해주셨는데 가요 대백과 오늘은 어떤 노래와 이야기 준비해 저 주셨어요? 오늘은 네. 제가 우리나라 가요계를 통틀어서 남자 가수 탑3를 오. 고른다면 네. 제가 고르는 남자 가수 탑3 이건 제 주관적인 거니까 네. 다 다를 수도 있죠. 네. 저는 이제 조용필 씨, 그다음에 나훈아 씨, 네. 그다음에 또 한 분을 꼽는다면 송창식 씨를 오, 꼽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송창식 씨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영광이네요. 같은 송씨네요. 아 그렇군요. 아, 네. 같은 송씨인지 몰랐는데 네네네. 우리 돌아가신 할머니가 송씨 씨셨거든요. 오, 네. 네, 근데 송창식 씨 같은 경우에 제가 음악을 하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음악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송창식 씨가 사실은 어렸을 때 참 불우한 환경이었죠. 네. 뭐 불우하다는 것이 뭐 다른 면에서보다는 경제적인 면에서 좀 불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버님이 6.25 때 이제 경찰이셨는데 경찰이셨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사를 하시게 됐죠. 네. 그래서 6.25 때 전사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렸을 때 전사를 하시고 났으니까 이제 어머님 혼자 고생하시다가 어머님도 9살쯤 된 때 아마 이제 집에 행상을 나가셨다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니까 이제 가출로 처리가 됐겠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살다 보니까 어려웠겠죠. 네. 예,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 인천에서 다니다가 고등학교는 인천에 제일 좋은 학교가 이제 제물포고등학교에 거길 가라고 했는데 다들 공부를 잘했대요. 네. 1등을 했으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음악을 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갔잖아요. 서울 예고를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다니다 보니까 이제 그때 지금도 이제 그 예고나 예대는 그 개인 레슨을 하잖아요. 네. 그 개인 레슨을 하면 레슨비를 선생님한테 드리고 이제 레슨을 해야 되는데 레슨비 드릴 돈이 없다 보니까 아마 레슨 선생님이 안 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험을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적당하게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가 1학년 때 이제 학교를 이제 그만두게 됐는데 나중에 아마 이제 그 군경 자녀들에 대해서는 6.25 때 그랬던 그 군경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마 그 죄적을 시키지 마라 하는 그런 무슨 교육부 법령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졸업 본인은 다닌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다니면서 아마도 이제 음악 공부를 이제 처음 하셨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래서 음표나 이제 음악 이론을 아마 이제 거기서 배우셨겠죠.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조영남 씨나 윤영주 씨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세시봉에서 이제 노래를 하게 되고 네.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성악을 하신 분이니까 이 대중가요를 우습게 생각을 했고 그랬는데 우연한 기회에 그 TV에서 미국의 그 아마추어들이 블루스 이런 걸 부르는 걸 보고 기절을 했대요. 아마추어들이 너무 잘하니까. 네.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돼서 본인이 대중음악을 정말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음악을 시작을 하셨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초창기에 송창식 씨의 음악을 들어보면 처음에는 원래 솔로로 데뷔하신 게 아니라 트윈폴리오라고 그래서 윤영주 씨하고 같이 듀엣으로 원래 듀엣이 아니라 세 분이 시작을 했지만 그렇게 해서 무슨 하얀 손수건 뭐 웨딩 케이크 이런 곡들을 많이 발표를 하셨죠. 그래서 그게 그 당시에 참 신선했어요. 외국 곡이었지만. 네. 그래서 개사를 해서 이제 그걸 처음에 하셨다가 71년도에 70년 71년도쯤에 이제 솔로로 데뷔를 하시는데 그때 솔로를 그것도 솔로 데뷔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같이 하던 윤영주 씨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윤영주 씨하고 송창식 씨하고는 정말 다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네. 윤영주 씨는 집안도 부유하고 학교도 경기고등학교 또 의대 다니시고 그랬으니까 그런 집안에 있는 윤영주 씨와 정말 어려운 집안에서 자란 송창식 씨가 두 분이 듀엣을 하다가 윤영주 씨는 유학을 가게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솔로를 데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솔로를 데뷔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그때쯤에는 조금의 경제적인 여유가 아마 좀 생기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 곡들이 대부분 보면 아마도 그때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건 제 느낌이에요. 네. 곡을 쓴 사람 입장에서 그분들이 이렇게 곡을 들으면 아 저분이 저때 어떤 생각을 했고 했구나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느껴지는데 그때 초창기의 곡들을 보면 주로 이제 그 사랑을 표현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곡들이 많아요. 그리고 후반기로 가면 이제 나라도 생각하고 뭐 조금 이렇게 좀 달라지세요. 이제 사회적인 것들도 생각을 하시게 네. 되고 그래서 뭐 그 후의 것들은 뭐 우리는 내 나라 내 결에 뭐 이 토함산 등등 이렇게 곡이 좀 범위가 넓어지고 곡도 웅장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초창기 곡들은 들어보면 아주 감성적이면서 자기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그래서 그 당시에 요즘 사랑을 말로 하셨네. 썸 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그래서 그때쯤 만든 노래들이 아마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이제 들려드리려고 하는 네. 맨 처음 고백. 이것도 아마도 누군가에게 고백을 하시려고 쓰셨던 것 같은데 본인은 이 곡을 쓴 이유가 다른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는. 네. 뭐라고 그러시냐면 집에서 있는데 어느 날 윗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데 너무 심하게 싸워서 소리를 너무 크게 막 두 분이 싸우셔서 저분들 내일 되면 어떻게 얘기를 할 거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곡을 쓰셨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 가슴 속에 아마도 사랑이 싹트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노래도 그렇고 뭐 한 번쯤
그 노래 모르죠? 네. 한 번쯤 말을 걸게 이런 노래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 한 번쯤이라는 노래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 곡들이 보면 뭐 님이 오는 소리, 뭐 님이 오시나 보다 뭐 이런 노래도 그렇고 네. 다 그런 노래들이 많았어요. 그게 아마도 그 당시에 한참 썸 타고 계실 때가 아니었나. 그래서 아마도 이 노래도 그래서 만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송창식 씨의 마음이 가장 우러나 있는 곡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송창식 씨의 맨 처음 고백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송창식의 맨 처음 고백 듣고 오겠습니다. 네, 송창식님의 맨 처음 고백이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가사를 음미하면서 듣다 보니까 정말 자신의 마음이 표현돼 있는 가사들인데 예, 그래요. 진짜 본인 얘기를 쓰시지 않았을까. 제 생각에도 그래요. 네. 근데 아닌 척 하시는 것 같아요. 부끄러우셔가지고. 네. 허클베리피님께서 송창식 가수님의 인생과 음악이 정말 파란만장하시네요 해주셨고요. 장한 작가님께서 자주 올게요 해주셨고, 송파땡님께서 또 안부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오 교수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가을이라 밤엔 너무 쓸쓸하네요. 몸이 아파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교수님 건강 잘 챙기세요. 또 이렇게 건강도 챙겨주시고, 오보쟁이님께서 집에서 일하면서 송창식 노래를 듣고 있는데 선곡이 짱입니다. 송창식 노래가 추억이 새록새록 나네요. 송창식님의 LP판인 줄 알았어요. 라고 또 감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이 성악발성, 이 송창식님의 성악발성을 들으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네, 지금은요 오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내 인생의 노테크, 서울문화예술대학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오동식 교수님께서 선곡한 멋진 노래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럼 이번에는 사연들 만나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3829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교수님, 우리 남편은 왜 이렇게 홈쇼핑을 좋아할까요? 홈쇼핑을 그냥 보기만 하면 괜찮은데 보다가 괜찮다 싶으면 고민도 하지 않고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사들인 영양제가 집안에 한가득이고요. 냉동실에는 각종 생선과 고기가 또 한가득입니다. 거기에 고구마나 밤, 옥수수 같은 것도 보이는 족족 주문을 하는데요. 딸랑 세 식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느냐고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제는 반건조 가자미와 낫또가 또 한 박스씩 왔어요. 가뜩이나 갱년기여서 힘들어 죽겠는데 음식 사재기를 하는 남편을 보면요 더 열이 나려고 합니다. 교수님이 노래로 진정 좀 시켜주세요. 네. 아니 근데 네. 이게 뭐 꼭 지금 이분만의 얘기가 아니라 아마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이런 분들 꽤 계실 거예요. 네.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솔직히 좀 찔립니다. 저도 우리 집사람이 맨날 네. 뭐 이렇게 쓸데없이 뭐 이렇게 사냐고. 저는 이제 네. 시골에서 이제 이렇게 일주일에 한 3, 4일 있다 보니까 요즘에 이상하게 그런 데 관심이 많이 가서 이상한 공구 같은 걸 많이 사요. 뭐 전기톱, 네. 뭐 그다음에 예초기, 뭐 쓸데없는 걸 하여튼 그렇게 많이 사요. 쓰신 적이 있으세요? 사셔놓고? 한 번은 쓰죠. 오면은 일단 한 번은 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사실은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없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사게 돼요. 그게 이제 사는 심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욕심일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내가 갖고 싶은 욕심인데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그러면 좋겠지만 네. 뭐 웬만한 것들은 그냥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거 사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수도 있으니까. 네. 비싼 게 아닌 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비싼 거 아니면 괜찮다는 음식들이고 거죠. 또 음식들은 그럴 것 같아요. 나도 먹고 싶지만 이거 먹이고 싶다. 근데 실제로는 음식 같은 걸 저도 이제 이렇게 사보면 사실 다 안 먹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한 개 사면은 비싸다. 그래서 10개 사니까 좀 싸니까 10개를 산다 그러거든요. 네. 근데
10개 사서 3개 먹기가 힘들어요. 네. 그럼 사실 손해거든요. 네. 차라리 한 개씩 사 먹는 게 더 쌀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그리고 사실 주부 입장에서는 또 음식들이 이렇게 냉장고에 안 먹는데 가득 쌓여 있으면 스트레스일 수 있고. 냉동실이 요즘에 전부 다 모자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저희 집도 냉장고가 분명히 네. 큰데 엄마 아빠 저 셋이 사는데 그렇게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냉장고를요. 예전에는 조그만 냉장고 하나면 충분했던 게 큰 네. 냉장고로 바뀌어갔잖아요. 네. 요즘은 큰 냉장고 2개, 3개씩 쓰세요. 맞아요. 네. 김치 냉장고도 꽉 차 있고. 네. 아, 그래도 음식이라서 다행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좀 이렇게 말려지지가 않으면 이렇게 진짜 적당히 약속을 잡아놓고 어디 가격을 넘지 마라 하고 넘기게 된다면 많아지면 좀 윗집도 나눠주고 아랫집도 나눠주고 근데 그 그게 방법이 맨날 사서 나눠줬다가 뭐 망할 일 있어요. 그것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어쩌면 좋아. 남편분들도 네. 조금 이제 자제하시고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 사모님도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네. 서로 그 수밖에 없죠. 네,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우리 찌님들도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많이 이용하시죠? 주로 어떤 걸 구입하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그럼 교수님 3829님을 위해서 어떤 노래? 그래서 노래 2곡 골라봤습니다. 네, 두 네. 곡이나. 한 곡은 예전에 4월 거울이라는 가수들이 부른 욕심 없는 마음. 네. 네. 그다음에 우리 이재성 씨가 불렀었죠. 기타 하나 동전 한 입. 기타 하나와 동전 한 입만 있으면 족하다. 네. 예. 그래서 이 2곡을 골라봤습니다. 네, 두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허클웨리피님께서 저는 인터넷 쇼핑을 쓸데없이 많이 주문해서요. 제가 다 뜨끔합니다. 인터넷으로 인스턴트 식품과 즉석 조리식품을 많이 주문하는데요. 며칠 먹고 나면 물려서 그냥 냉장고에 장기 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냉동실에 정체불명의 검은 봉지가 많이 있답니다. 저도 반성할게요 해주셨고요. 법수행님께서는요. 저는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걸 싫어하신대요. 지금까지 제가 구입한 건 가죽 자켓 하나와 속옷 딱 2번이네요. 오 교수님 노래 처방은 너무 저에게 힐링입니다. 행복한 9월 되세요 해주셨고요. 8793님께서는 저는 즉석밥은 꼭 인터넷으로 시켜 먹어요. TV 홈쇼핑이 무서운 게 심심할 때 보면 꼭 쇼호스트가 저한테 말을 거는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맞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엄마 뭐 봐? 되게 집중하고 계시면 이어폰 꽂고 있다가 엄마 뭐 보는데 이렇게 집중해? 이러면 드라마가 아니라 홈쇼핑을 보고 민경아 이거 어때?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시는데 9340님께서는요. 브랜드 옷 2월 제품 가격에 비해 퀄리티 높다고 샀는데 기장도 안 맞고 허리 사이즈도 줄여서 뱃살 조금 빼고 여름 가기 전에 입어야지 하고 샀는데 아직 못 입어봤다고 후회하시면서 저렴하니까 위로하고 계시다고 라고 해주셨어요. 석정님께서는 지각했다고 인사해 주셨는데 괜찮습니다. 정말 많으시네요. 뜨끔하시는 분들이. 많지요. 네. 지금은요 오동식 교수님과 함께하는 내 인생의 노테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의 음악 처방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사연 듣고 의견 주고 싶으신 분들은요 주저 말고 우물정 2842 샵 2842번으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번에는요 6725님과 3567님 두 분의 사연입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오늘따라 몇 년 전에 힘들게 살다가 돌아가신 큰언니가 많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저 허리가 아파서 입원 중인데요. 날씨가 굳어서 제 마음이 더 슬퍼지네요. 처방을 내려주세요. 교수님, 저는 장염 때문에 사흘째 죽만 먹고 있습니다. 내 가족이 외식하면서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아니 저만 탈이 났어요. 다른 가족들이 무사하니까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몸은 힘이 드네요. 생각해보면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에도 친구들이랑 뭐 먹고 나면 친구들은 말짱한데 저는 며칠씩 고생을 했거든요. 내일쯤은 다시 컨디션 회복할 수 있도록 노래 들려주세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몸이 아픈 게 가장 힘들 것 같은데 꼭 그럴 때마다 진짜
꼭 그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당연한 거죠. 그때 떠오르는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네. 네. 교수님도 아프실 때 저는 뭐 별로 잘 아프지도 않지만 아플 다행이네요. 때는 항상 집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네. 뭐 떠오르고 말고 할 게 없죠. 뭐. 떠오르다간 큰일 나죠. 네. 떠올랐다 큰일 나고. 네. 그래도 행복하시겠어요. 네. 3567님은 장염으로 고생 중이라고 하셨는데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누구는 멀쩡하고 누구는 탈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장이 그 뭐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특별히 그 어느 음식에 따라서 어느 음식에 좀 취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거는 뭐 맞아요. 사람마다 체질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네. 그 뭐 그러려니 생각하시면 되죠. 뭐 그리고 사실 몸이 아픈 거는 누구나 아파요. 네. 예, 그걸 갖다가 뭐 나만 왜 이렇게 아프지? 그 아픈 당시에는 본인만 아픈 거 같고 본인이 힘들잖아요.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때 아프고 있는 사람이 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다 또 낫는 거고 나면 또 네. 모르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아플 때만 되면 또 괴로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예. 큰 병만 아니면 아이, 되죠. 그럼요. 네. 누구나 겪는 거니까. 예.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그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뭐에 대해서 내가 음식이 좀 약한가 하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음식이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럼 조심하면 되고 날거를 먹으면 꼭 탈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럼 날거를 좀 덜 드시면 되고. 갑각류 그런 또 분도 좀 계시고요. 그러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조금 내가 약간 그런 종류에 상관없이 아프다 하면 평소에 조심해야죠. 뭐 어떻게 그럼요. 하겠어요. 네. 본인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네. 네. 본인이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좀 아파도 괜찮아요. 금방 낫는데요, 뭐. 네. 좀 아파도 예. 되니까 그럼요. 하긴 저도 좀 몸이 잘 아픈 체질인데 네. 예, 금방 괜찮더라고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럼요. 요새는 또 약도 네. 잘 나와가지고 아유, 요즘에는 뭐 큰 병 아니면. 네. 네. 또 화학약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런 뭐라고 하죠 유기농으로 만든 천연으로 만든 좀 몸에 부담이 안 가는 약들도 많이 나와서 참 저는 그거 위주로 먹으니까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저 프로그램에서도 저 좋은 것도 보내드리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소화 잘 되시는 네. 것도. 예. 그거 좀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 식중독이나 장염 같은 병을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음식 관리를 더 신경 써서 해야겠습니다. 음식 때문에 탈이 났던 경험도 있을 거고요. 이제는 만날 수 없는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리운 분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샵 2842 우물정 2842번으로 문자 주세요. 교수님 그럼 이 두 분을 위해서 어떤 노래 가지고 오셨어요? 예, 6725님께는 비와 외로움, 바람꽃의 노래 들려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 3567님께는 네. 장철웅 씨의 노래 내일은 해가 뜬다를 들려드리는데 네. 장철웅 씨가 그 본인은 스스로 은퇴했다고 그러고서 요즘 노래를 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서 저기 시골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노래를 좋아해 주셔갖고 다시 나올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래를 하면 좋겠는데 노래를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 네. 예, 그래서 오랜만에 장철웅 씨 노래 한번 들어보죠. 나와주세요. 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언님께서 온 식구가 같은 음식을 먹어도 꼭 우리 남편만 탈나요. 제일 신경 쓰여요 해주셨고요. 허클베리피님께서 사연 신청자님 앞으로는 소화가 잘 돼서 항상 건강하시길요 해주셨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알려드릴게요. 아프시지 말라고 6725님 드리겠습니다. 6725님 라디오 듣고 계시면요. 주소 성함 샵 2842 우물정 2842로 보내주세요. 교수님 오늘 어떠셨어요? 아유 뭐 항상 즐겁죠.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음악도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끝곡 김은의 오라리오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찡님들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스윗송 스윗나잇.